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1월 2일 이제 새해 첫 영상인데요. 네, 모두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인 이 마켓워치에서 말한 1월 기술주 반등 기대 가능하다라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특히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켓워치는 이와 같은 이 표와 같은 통계를 전하며 여전히 1월에 기술주 반등이 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월별로 다우존스 지수부터 이 러셀 2000까지 이 4대 지수에 대한 이 월별 통계를 나타낸 것인데,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897년부터의 통계로 거의 100년이 훨씬 넘는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계를 가지고 왔고, 또 S&P 500 역시도 1928년부터 이 시작된 통계로 역시나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이 있습니다.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 가장 짧은데, 이 가장 짧은 이 러셀 2000 역시도 1987년부터 거의 이제 한 35년, 이제 거의 37년 정도 이렇게 기간 동안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통계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확실히 1월, 그리고 봄인 3, 4월, 그리고 여름 중에서도 이제 6월과 7월, 마지막으로 10일과 12월은 4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조금 12월도 굉장히 나스닥 같은 경우 1.6% 평균적으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한 달인데도 이렇게 4일 연속으로 하락하다 보니 시장은 조금 우려를 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1월에 있을 이 표를 살펴보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좋은 한 달임을 이제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5% 월별 평균으로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 가능하다. 왜냐하면 1월은 나스닥이 가장 좋은 한 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1월에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텐데요. 반대로 조금 가장 안 좋은 한 달 같은 경우는 이 9월로 4대 지수가 조금 모두 이렇게 하락한 한 달이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이렇게 조금 우려점이 있는 것은 바로 4분기에 좀 확실히 시장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4분기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분기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4분기에는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2024년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가 올해 가장 약한 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분기는 0.7, 2분기는 1.9%, 3분기는 0.1%, 4분기는 이렇게 4.2%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 24년 4분기는 1.9%만을 성장을 했고, 이는 올해 1분기에 10.2%, 2분기에 3.9%, 3분기에 5.5%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장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우려점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테슬라에게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 트럭의 제품의 경우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사이버 트럭이 IRA 기준 $7,5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이버 트럭 듀얼 모터 가격이 79,990달러로 시작되면서 이 IRA 기준이 8만 달러 미만의 기준을 맞췄고, 이에 따라서 이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비록 이전에 이렇게 비파운데이션 모델도 8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그때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나 부품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제기되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 같은 경우 이중모터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낮아지고 모든 소비자에게 조금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세금 공제가 좀 적용되기를 기다린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싱글 모터 모델이 출시가 되면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수요가 어떻게 될지 좀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10만 달러 이상일 때 이익이 난다고 말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싱글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6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델 출시가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보여서 아직 장기적인 수요를 좀 예상하기는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한 트럼프 정부의 이제 IRA 보조금 폐지도 결국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는 불명확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UBS가 또 오늘 1월 2일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와 관련된 예상치를 전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BS는 이제 2023년도 역시도 2023년도 4분기에도 이렇게 2024년 1월 2일에 인도량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번에도 1월 2일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51.2만 대 정도인데 UBS는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 50만 대에서 51만 대 사이를 전망한다라고 밝혔고요. 만약에 이제 4분기에 50만 대를 추구하게 된다면 2023년도에 인도량인 180만 8천 대를 좀 넘지 못하는, 즉 작년보다는 적은 인도량을 갖게 될 것이고, 만약에 51만 4,925대에 도달해야 이제 2023년도에 인도량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UBS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한 이 AI 내러티브를 고려할 때 결국 이번에 인도량에 대한 결과가 과거만큼의 의미는 좀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으며, 또 에너지 저장 부문 이 ESS의 경우 한 32% 정도 증가한 9.1기가와트로 예상한다라고 전하며, 이 시장의 비즈블 알파가 예상했던 9.6기가와트보다 살짝 적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약간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트럼프 호텔 바로 앞에 이 로비 쪽에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갑자기 폭발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폭발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이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X에 이번 사건은 사이버 트럭 자체와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 이 차량 적재함에 이 휘발유 통과 그리고 대형 폭죽이 들어 있었다라고 밝혀졌으며, 실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좀 화재가 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차량이 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아닌 이 잠재적 테러로 보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이 FBI와 라스베가스 경찰은 밝혔는데요. 테슬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차량이 좀 안전하다는 사실을 좀 말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고, 이번 폭발 사건 몇 시간 전 또 뉴올리언스에서 트럭 돌진으로 15명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 테슬라 차량에 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번 폭발 사건은 이것보다는 조금 트럼프와 어떤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좀 이런 좋지 못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을 이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 일본 제철이 계속해서 이 US 스틸 인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에 또 일본 제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철강 생산 능력 감축에 대한 거부권을 제안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제 정부한테 자신들이 만약에 좀 경영적인 이유로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말했을 때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분명 경영권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좀 넘긴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걸 정말로 일본 제철은 현재 US 스틸 인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일본 제철이 결국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10년간 US 스틸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현재가 이제 1월 2일인데 만약에 1월 7일까지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합병이 좀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이제 향후 이제 1월 7일까지 이런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보잉의 좀 비극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비행기와 관련해서 이제 비행기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뭐 다른 문제냐 뭐 다양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이제 비행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MRO 비즈니스도 이슈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이제 먼저 이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1월 기술주 반등이 기대된다고 한 소식,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뭐 세액 공제나 아니면 또 UBS에서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전망.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일본 제철에서 이렇게 US 스틸 인수를 위해서 또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